뉴스 브리핑.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석 달째 매일 열리고 있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지난 29일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제이 비숍은 극우단체인 패트리엇 프레이어의 지지자로 알려졌는데요. 이 단체는 민주당계가 지배적인 서부 지역에서 보수주의자들을 해방시킨다는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됐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나라를 사랑했던 비숍이 안티파에 의해 살해됐다는 고인 친구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Rest in Peace J라며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포틀랜드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상대방의 정치적 견해가 혐오스럽더라도 인명 손실은 비극이라면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미국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분별하게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좌우 이념과 관계없이 어떤 폭력에도 반대한다는 자신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도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합주를 중심으로 다시 유세를 시작하는 바이든 후보는 오늘 펜실베니아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이컵 블레이크 피격 사건 이후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내일 방문해 최근 폭동으로 인한 피해를 점검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재선 선거 캠프 측이 블레이크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접촉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이번 커노샤 방문이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선동하려는 것이라며 총격 사건 불씨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어제 오후 7시 18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100번째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관측 위성 사오콤 1B를 탑재한 이번 로켓 발사는 1969년 이후 처음으로 플로리다에서 북극 궤도로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어서 역사적 발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계획됐던 더블 헤드, 그러니까 연속적인 두 번의 로켓 발사는 기상 악화로 불발됐는데요. 당초 어제 오전에 발사하려던 스타링크 위성 로켓은 내일 다시 발사할 예정입니다. 존 래틀리프 국가정보국장이 선거 보안 문제와 관련해 연방의회에 직접 구두 보고하지 않는다고 해 정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래틀리프 국장이 누설을 예방하기 위해 브리핑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해외 강대국들이 어떻게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어제 CBS 방송에 출연해 정보국이 선거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의회에 계속 브리핑할 계획이며 의회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건당국이 이달 초 모든 학생들에 대해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의무화한 것에 반대하는 학부모 수백 명이 어제 주청사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 보건부는 독감 예방주사가 독감 유사 질병과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호흡기 질환의 전반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만 학부모들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아이에게 주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인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과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민주평통이 주최하는 통일 골든벨이 올해는 줌을 통해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애틀랜타 평통은 지역 예선전을 오는 2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밝히고 동남부 5개 주 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9월 1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애틀랜타 평통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씨 화장품 조미숙 대표가 설립 20주년이 되는 9월을 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가정에 500불씩 총 1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애틀랜타 중앙일보에 하면 됩니다. 조 대표는 자신도 코로나19로 가게 한 곳의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년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초심을 지키고자 이 같은 행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씨 화장품은 9월 한 달간 20주년 특별 세일과 함께 구매 고객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8일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 발표하면서 음성 및 문자 인식 처리와 사용자에 맞춘 콘텐츠 추천, 빅데이터 수집 등 인공지능 분야 기술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업계는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중국은 여러 차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앞세워 국가 역량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미국은 해외 기업에 대해 경제
경제 패권주의와 정치적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로는 어제 2,5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인도에서 78,51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은 3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9,94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최근 수도권 확산세가 커지면서 서울에서만 3,9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이중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가 1,05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요.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두 후보 간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포문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거 뭐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냐? 나라에서 이 국민들이 서로 이런 피를 흘리고 있는 것, 이런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의 주장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피를 보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좌우, 네가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무조건 유혈 사태는 막아야 한다. 이것이 내 입장이다. 이제 이렇게 바이든 후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하기를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입장이 되어주길 바란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늘 그래왔지만은 별로 신경 쓰는 표정이 아닙니다. 커노샤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커노샤를 방문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커노샤에서 총격 사건을 벌린 리튼하우스, 이 젊은 아이, 이 리튼하우스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인자다라는 시각과 아니다, 그것은 정당방위였다라는 이제 이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물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리튼하우스를 도와주자라는 캠페인이 벌써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기금 모금 운동이 온라인에서 벌써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5만 달러, 2만이 아니라 25만 달러가 벌써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모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리튼하우스의 변호인단은 정당방위를 주장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로 시위대가 무기를 들고 리튼하우스를 추격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될 것 같고요. 리튼하우스를 도와주기 위한 기금이 수십만 불 형성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변호인단 구성도 아주 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아마 정당방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리튼하우스는 이 보수 진영의 영웅으로 떠오를 수도 있게 되고요. 전혀 이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요, 민주당 내에서 어떤 두려움이 지금 생기고 있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사실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 시위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근데 갑자기 지금 이 상황이 요즘 뭔가 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의 반격이 이 예상보다 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는 그 규정이 아주 강력하게 미국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위대가 이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에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그러니까 처음 기대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좀 영향을 덜 받으면서 전 국민들의 지지표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묘수를 지금 내놓아야 되는데요. 그 첫걸음이 이제 어제 바이든 후보가 발표했던 성명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또 다른 사건이 지금 터졌죠.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지금 또 다른 사건이 터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시위대와 민병대 간의 싸움이 붙었다 뭐 이런 것까지는 대충 비슷한 분위기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가 반대가 됐습니다. 보수를 지지하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백인 남성이 총격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사망한 건데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폭풍 트윗을 날렸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좀 많이 하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개가 넘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 상당수가 이 포틀랜드 시장 아주 험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이제 능력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포틀랜드는요,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벌어지게 된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무려 석 달 동안 지금까지 석 달이 넘었죠. 석 달이 넘게 매일 밤마다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경찰력이 완전 통제를 하지 않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들하고 좀 달라서요. 민주당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 시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많이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 아주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시위를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 시위 현장에 나갔던 취재 기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시위 자체는 평화롭게 대부분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시위가 일어난 다음이라든가 혹은 그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집회가 있지 않은 다른 지역들에서 크고 작은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방화라든가 약탈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 사건들은 사실은 시위대의 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카고 매거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원정 기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인 기자들 중에서는 지금 활동력 있게 이 시위 현장들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미네아폴리스부터 시작해서 시카고 시위 현장 그리고 또 이 커노샤 지역까지 시위 현장을 직접 취재를 한 이 박원정 기자랑 어제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위대가 모일 때에는 마치 축제하는 분위기 같은 그런 아주 정말 민주적인 그런 집회로 모임이 대체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대부분의 집회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분이 좀 약간 그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는 하지만 시위대의 메인 세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일부 이제 사람들이 335 모여가지고 뭐 가게에다가 의자를 집어던진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는 다른 그 군중들,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동요가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의자를 하나 던졌다, 가게에다가. 그래서 유리창을 부쉈다.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놓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갑자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갑자기 폭도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군중 심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시위대의 메인이 사실은 시위대의 주류 세력들은 잘못된 그러니까 부분들을 고쳐라. 예를 들어서 경찰 사법을 개혁하자라든가 지금 무모하게 많이 쓰고 있는 공권력 남용을 좀 자제하자라든가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정상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폭도들 때문에 이 전체 시위대가 폭도로 규정되는 그런 사태로 가고 있는 것, 이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민주당에서는 드디어 바이든 후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무조건 폭력 사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에서는 폭도는 폭도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폭도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그건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거다라는 식의 이제 공격을 지금 계속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커노샤를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 커노샤에서 과연 블레이크 가족들을 만날 것이냐 못 만나느냐 뭐 이런 거에서도 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이든 후보는 이미 전화 통화를 블레이크 가족들과 했죠. 이게 블레이크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위로를 해줬고 블레이크 가족들은 이미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 측 그리고 바이든 후보 참 훌륭하다라는 말까지 이미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려고 할 때 블레이크 가족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과연 그 리튼하우스 그 시위대를 2명이나 죽인 이 리튼하우스의 행동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또 양상의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사태를 주시해 보겠고요. 바이든 후보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일단은 경합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유세를 펼친다고 하는데 오늘 펜실베니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상당히 경합지역주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오와주라든가 이런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이미 상당 부분 바이든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다. 이런 발표가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높지는 않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어떤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지지 세력이 좀 더 지금 결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일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태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폭력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민주당 쪽만 각성할 문제는 아니고요. 공화당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도록 부추긴다거나 조장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 사태가 잠재워지고 오히려 이 양쪽의 진영이 안티파가 됐던 혹은 QAnon이 됐던 이 양쪽 진영들이 서로가 폭력을 자제하고 평화롭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뽑는 일에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예,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제 미시 화장품이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20개 가정에 500불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500불이라는 금액이 나오고는 아무래도 이제 한 달치 정도 생활비 혹은 식비 정도를 지원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500불을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전부 다 하면은 10,000불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미시 화장품이 한때 잘 나갈 때는 11개까지 매장을 늘렸다가요. 지금은 9개로 매장을 줄였습니다. 이 줄이게 된 계기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나서 가게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제 종업원들이 복귀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곳의 매장을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받은 그런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한인 가정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지원금을 내놓겠다라고 발표한 이유가 결국은 본인이 가졌던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는데요. 처음에 이 화장품 가게를 오픈할 때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 돈을 벌면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고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기부를 여기저기 해왔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에게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초심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이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나도 힘든데 라고 이제 머뭇거리게 되고 사실 안 해도 그만인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각오를 계속 실행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우리 미시 화장품에게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생활비도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어려운 가정들 보시면은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연락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